어디? 뭐요? 바쁘신 와중에도 2024년 마포구 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령신 주임입니다.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기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왼쪽에 준비되어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마포구 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 간단히 일어나서 참석자분들께 인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 박강수 구청장님 외 12분은 공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네. 마포구 의회 의장 백남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포구 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강동호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포구 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인 차혜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포구 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하 주임님, 최은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욱자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포구의회 예결산위원장 위원장이신 죄송합니다.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화 장정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포구의회 고병준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권포럼 사무처장이신 김성훈 사무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포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구민주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은평늘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신 박정엽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이정수 회장님과 각 기능단체 회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포구 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센터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 예. 오늘 하루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가운데도 저희 토론회를 또 모니터링 보고대회를 참여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의회 의사록을 모니터링하고 또 수정사항이나 그리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정활동 안에서 발언을 굉장히 수준 높은 발언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발언 수가 굉장히 많다던가 이런 분들 세 분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마포구의회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 마포구가 발전하는데 더욱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빈 축사에 앞서 제가 내빈분들 소개 못 해드린 분이 계셔가지고 추가로 소개 한번 해드리고 내빈 축사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주거안심센터 주거상담소의 센터장님이신 이성원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등포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의회 백남한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 백남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희 회장님께서 이런 우중에도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상을 받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시기로 해서 이 대회를 열리는 데 소부적 귀찮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립했던 그 회관이라든지 독립된 회관이 있었으면 거기 가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들의 미개한 의장 활동에 더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어떤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느냐 봅니다. 특히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그래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 더 나갔다라고 하는 우리 의원님 세 분, 오옥자 의원님, 차혜영 의원님, 오른길 의원님에게 이렇게 상을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상을 주시게 돼서 또한 고맙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우리 장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없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든 사전에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들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또 고치게 만들어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전환, 이식의 전환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상을 받으신 특히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그런 걸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세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도 같은 가족입니다. 저도 가족이고 가족이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게 동행이 아니라 같이 맞고 가는 세상, 같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 함께 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배불르고 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줄 수 있는 조금 더 배려라고 합니다. 이게 배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아름답고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이 될 텐데 라고 하면 이런 그림 아심이 항상 나오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내일 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세 분, 또 뭐 장정희 의원, 위원장님, 이동훈, 이한동훈 대부장인데 합심해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소처럼 오버천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에 앞서 또 귀하신 분이 자리하셨는데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한동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민주센터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민주센터장입니다. 사실 저희 그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정신장애인 그리고 미등록 정신질환자가 함께 일하고 또 그런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권익 옹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센터고요. 서울에 사실 3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포구에 있는데도 합정역 근처에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알리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해서 조금 부끄럽고 반성을 하게 되고요. 정말 많은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로 뽑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지수 1위로 뽑히게 된 것만큼 우리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게 우리가 정말 우리 마포구 안에서 편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 정말 다른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는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이렇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마련해주신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 당사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이렇게 뜻깊은 모니터링 보고대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포 주거안심센터 이성원 센터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이성원 소장입니다. 사실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저희 주거상담소는 형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모범인인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산하의 같은 단체로서 저희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같이 마포구에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센터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도 아니고 과거부터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행사 중에 하나인 이 행사에 뜻깊음을 생각하셔서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행사가 앞으로도 잘 발전되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마포구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우수의원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지역 당사자 및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마포구 의회 회의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31개를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점수를 측정하고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양적인 평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오옥자 의원님, 차혜영 의원님, 모병준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시상에는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옥자 의원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마포구 의원 수상자 오옥자. 위 사람은 민선 9기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마포구 장애인 정책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1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센터 소장 김용구,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동희. 다음은 차혜영 의원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마포구 의원 수상자 차혜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병준 의원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마포구 의원 수상자 고병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구의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들과 기념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손만 바로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 더. 아, 좀 활짝 무셔. 뭐든 줘야 되는데. 아, 쫓잖아요. 축하를 해주신 내빈분들과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앞에 나오셔서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버렸나? 들어와. 감독님, 들어와. 나 다치가 돼. 사랑합니다. 또
자, 마포 장애인 자립센터 화이팅! 자리해 주신 모든 외빈분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앞을 봐주시겠습니다. 네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마포 장애인 자립센터.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마포구 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마포구 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 김종구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서의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센터 소장 김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마포구가 주최하고 있죠. 장애인 축제. 여러분들 참가해 보셨나요? 우리 장애인 축제가 보다 현장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갖추고 또 우리 포용할 수 있고 사회 통합의 장애인 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기 위한 토론회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로 우리 장애 편견과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을 목표로 마포구 사람을 보라 라는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이 슬로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들어봤어요. 하나 외우는 거겠네요. 우리 젊은이 거리, 홍대 거리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자료, 또 올해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의 날 기념식도 있었고요. 또는 어울림 행사나 배리어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가수 강원래 씨, 또 김은국 씨도 왔고요. 또 다나카 씨라고 예능인 아시나요? 그분도 오셨더라고요. 또 올해는 방송인 조용구 씨가 사회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성 씨 가수도 왔고 출연한 것 보니까 아마 우리 장애인 사회보장과의 장애인 지원팀에서 갖고 있을 축제 만족도 결과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계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 축제를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평가하는 의사결정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소외되었다거나 또는 현장 축제에 이제 참가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축제 정보나 현장 어떤 축제 편의성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마포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아마 이 장애인을 포용하지 않은 장애인 축제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나 또는 불만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마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 당사자 200분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축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조사 결과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의 손영수 선임연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은평 늘봉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 사무국장님, 또 그 뒤로는 우리 지역장애인을 대표해서 강일수 선생님께서, 다음으로는 우리 기능장애인 협회 허상만 회장님 맞죠? 죄송합니다. 허만준 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차혜연 의원님께서는 발제자나 우리 토론자분들께 제안하신 사항을 우리 마포구 행정절차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노예 역할 관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우리 시상식을 해서 이제 긴장감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진행한
우리 마포구의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오령심 주인님께로부터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령심 주인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령신 주임입니다. 모니터링 경과 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모니터링은 2023년도 7월부터 2024년도 6월까지의 마포구 의회 전자회의로 131개를 토대로 장애와 관련된 발언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위원은 전문평가위원 및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었으며 발언 수집 시에는 회의록에 있는 발언 형태 그대로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책 발언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에서 사용해온 평가표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 5가지 지표를 각 3점 만점으로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각 발언의 성격 분류는 항목별로 별도의 점수를 계산하여 평가하진 않았지만 각 의회와 의원의 발언 성격 분류에 따라 지방 의원이 얼마나 충분히 사전조사와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장애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고 마포구 의회 의정활동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분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화한 점수로 평가를 하지 않아 명확한 수치적 비교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성격 분류별 비중은 발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 의원 선정 방법은 의원이 한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의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정리한 발언록을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의원들의 정책 점수와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 조례안 평가의 결과를 합산하여 우수 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평가위원은 장애인 정책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평가위원은 평가 방법론에 대한 회의를 거쳐 평가 지표에 따라 2024년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의 결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인 정책 발언 전체 수는 47건으로 나타났고 2023년의 발언수 25건보다 18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별 발언 질적 점수를 살펴보면 장애인 정책 발언을 한 10명의 마포구 의원 중 가장 높은 점수는 5.33점이고 다음으로 4.47점, 4.44점 순이고 발언 전체 평균은 3.87점으로 질적 최대 점수 15점 기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적인 평가는 기존의 질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예를 들어 앞서 9개의 발언을 한 의원이 1개의 발언을 한 의원보다 질적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9배 이상의 발언수를 보이며 정책 참여도와 적극성을 띄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 정도가 반영되지 않는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발언에 대한 신빙성 있는 평가를 도모하기 위해 양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적 평가의 항목은 앞서 언급한 발언을 위한 정책 참여도와 접근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발언 수를 활용하였으며 가점의 범위는 질적 평가 점수 평균 3.87점 이하의 차등 구간에 따라 개별 가점을 부여하고 최종 우수 의원으로 오욱자, 차혜영, 고병준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오욱자의 발언 분야를 살펴보면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복지 일반, 정보 접근,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발언들이 있었으며 특히 복지 일반 분야,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농아인 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발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애 예산 관련된 발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 평가에서 가장 고심한 측면은 소수자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많이 한 의원이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것이다 라는 양적 평가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조례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예산을 수반하여 실질적으로 조례를 기능하게 하는 조례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좋은 조례 선정을 병행하는 것이었으며 우수 의원 선정의 기준은 활발한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그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원이 발언을 통하여 획득한 정책 점수를 총점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분야별로 발언들을 살펴보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치매 관련 지역 자원 강화, 안심센터 문제 등 총 5건의 가장 많은 발언이 있었고 문화체육에서는 장애인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제의 장애인 참여율을 높일 것에 대한 질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마포구 장애인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축제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수상하신 세 분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쭉 해왔고 내년에도 계속될 모니터링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발제는 선영수 선임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2시 48분이니까 3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같은 그 모니터링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선병수라고 합니다. 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장애인 날 기념 행사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PPT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자리를 저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네, 일단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전형적으로 조금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좀 유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간략한 축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해당 포스터는 사람을 보라라는 포스터고요. 네, 여기 이제 장소는 아시겠지만 홍대 레드로드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고요. 날짜는 장애인의 날에 맞게 4월 20일 날 진행이 됐고 다만 이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천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5월 11일로 연기가 됐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라는 그 슬로건 자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간과 포용의 축제를 바라는 주최측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선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장애인을 맞아 하는 행해진 축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과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설계 부분은 마포구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6일간 진행을 했고요. 방법은 전화조사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전체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5명의 무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175명에 대한 응답을 유효 표본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설문의 구성은 축제인지 및 참석 여부 그리고 축제 참석한 불편 정도 그리고 향후 축제 운영 방향 해당 부분은 이제 서술식 답변을 요하는 질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보시면 조사 대상에 마포구 거주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주관하시는 센터 마포 아이엘 측의 이용자 한정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사 시점과 설문조사 기간 사이에 한 5개월이 지나는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에 대한 부분 좀 유념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문항은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 행사에 대한 인지 여부, 그러니까 응답자에 대한, 그러니까 응답자 전원이 인지한다고 답변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과거부터 지속해서 4월 20일 각 지자체에서 기념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100% 다 인지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 참석 여부, 그래서 참석을 했는가. 그래서 175명 중 약 30%만이 참석을 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굉장히 좀 저조한 참석률이죠. 다시 그러면 불참석하신 분, 그렇죠. 12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여쭤봤는데, 첫 번째는 출제 일정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편, 세 번째는 개인 일정, 이런 거 나왔고요. 그리고 축제 참석한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축제 참석 정보를 획득했는 경우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는 1순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경험이 절반가량 46%가 나왔고, 2순위 축제 홍보물, 3순위 친구 지인, 4순위 타기관. 해당하는 타기관은 마포구 IL 센터를 이용하지만 타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에서 정보를 획득한 경우고요. 5순위 인터넷, 6순위 TV 라디오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항은 이제 축제 참석자 대상, 축제 참석한 불편사항 여부, 그러니까 참석을 했는데 어떤 게 불편했냐, 그런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절반 이상 60%에서 불편함을 겪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는 어떤 것이었냐? 첫 번째가 안내서 부재, 40% 나왔고요. 두 번째 주차 및 교통, 세 번째 식음료 관련, 그래서 불편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제 참석과 향후 축제 운영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여쭤봤었는데요. 31%, 16명의 응답이 있었고, 아무래도 서술식 답변이다 보니까 그 답변한 내용을 유사한 것까지 묶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제 장소의 안전 및 접근성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축제 스태프에 대한 장애 갑질성 부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 개인 의견으로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물론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축제에 대해서 이 각자가 생각하시는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시겠지만, 일단 뚜렷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 것들만 좀 추려서 제가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축제 장소 관련 그런 문제였고요. 홍대라는 그 지역적 유동인구도 많고 인파도 붐비고 이런 데서 당연히 비장애인의 축제 활성화를 관점에서 더 접근하기 편하고 하겠지만,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파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보행에 제약이 있으신 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하셔서 그런 어떤 축제를 즐기기 위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축제 장소에서 이제 근거리에 계신 분들은 뭐 각자의 이동수단으로 오실 수 있지만, 축제 장소에 다소 먼 거리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그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른 부담감이 결과에도 나타나시지, 불참석 이후 이순이 나타났듯이 그 교통편 대중 이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파가 붐비는 장소를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리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안전하고, 그리고 그 축제 장소 내에서는 그 이동이 용이한 축제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장소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 운영 관련해서 1위가 뭐 불편사항 종류 1위가 안내서 부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축제를 즐기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축제 운영 관련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은 당연히 이제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 되겠죠. 안내소소에 대한 어떤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 위치는 주 출입구 근처, 그리고 주 행사 근처 구역, 편의시설 근처에 하도록 하면 이동 경로에는 당연히 장애물이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축제 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장애인 화장실 설치, 그리고 위치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에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축제 정보 획득의 문제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조금 나름의 쇼킹을 받았던 거는 출제 불참석 이유가 출제 일정 자체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주최 측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 비장애인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장애인 대상으로는 전반적인 출제 일정과 변경 사항 등의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게 직접적으로 발송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감수성 부족, 그 축제 관계자들, 그 스태프들한테 차별의 경험을 느꼈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례적으로 어떤 감수성 관련 나오면 그 응대하는 비장애에 대한 그 사전 교육, 뭐 이제 뭐 장애 티켓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해를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전 교육이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 스태프에 대한 그 이제 고려를 할 때 장애인 단체들의 협조 등이 받아서 그래서 그 행사의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이상으로 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면접 조사 200명 대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마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전화면접 조사에 참여하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작 오늘 면접 조사에 참여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발제 내용은 좀 이따가 토론자분들 의견하고 같이 종합하도록 하고요. 다음 토론자로 바로 넘어가죠. 다음은 우리 은평 늘봄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박정혁 사무국장님께서 은평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장애인 축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마포구 장애인 축제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혁 사무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PPT 자료가 있어서 원래 그 저희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그 구청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재진 심사라는 중요한 심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불가피하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은평늘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내에 있는 지원주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은평구 장애인 축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평구는 여기 마포구하고 가까이 있죠. 저는 참고로 여기 우리 이제 김동희 센터를 비롯해서 마포구 마포 아예 직원분들하고 한때 같이 이제 생활했는데 제가 마포 주거복지센터 아까 주거상담소장님이 축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포 있을 때 와 마포가 참 아름답고 사람 살기 좋은 동네다. 물론 은평에서는 은평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마포가 왜 좋냐면요, 한강변을 끼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 월드컵 공원이나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리고 홍대 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또 뭐 부동산 입장에서는 부자들도 많으시죠. 어떤 이리저리 살기 좋은 동네가 마포이지 않나. 그래서 또 마포 참 좋다고 많이 느끼고 즐기고 이제 갔었는데 은평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북한산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은평구청 로고도 북한산 큰 숲, 은평구청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북한산 사실 접근하기가 장애인분들은 거의 힘들죠. 뭐 둘레길 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휠체어 타신 분들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 그나마 조금 잘 되는 측면이 있는 거는
이 복지가 조금 오랫동안 장애인 노인 해서 많이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입장에서 좀 잘 보이고, 그와 더불어서 행사도 이제 은평구 지금 장애인 행사라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봄봄축제, 그리고 은평장애인 인권영화제,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은평구도 좀 축제가 잘 되고 있지만, 오늘 너무 자랑한다고 또 시기질투 하실까봐요.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같이 마포구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봄봄축제는 저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때 이제 지금 전임 구청장,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이 전 구청장일 때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서 봄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미가 다양합니다. 예, 바라본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늘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좀 봄이라는 게 여러 희망적인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봄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축제할 때도 행사를 바라본다고 생각해본다, 생각해봄, 바라봄, 봄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여러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지금 사실은 은평구가 보통 봄, 가을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마포도 새우젓 축제 있고 축제 있듯이 은평구도 봄에는 벚꽃 축제, 가을에는 누리 축제라고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시기는 아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행사를 이제 봄봄을 어디서 주로 했냐면은, 제가 북한산만 좋다고 했지만 거기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한 군데가 불광천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벚꽃 아마 불광천 이쪽 마포부터 해가지고 쭉 길게 아마 구경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불광천에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마포가 부러운 게 이 월드컵 공원 넓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일요일날 마라톤 대회 시작을 다 여기서 시작하고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평구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에 있는 조그만 공원, 역촌역에 은평평화공원, 한 100명, 200명이 있으면요,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못 다닐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곳에서 행사를 시작했고, 한 10년 가까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서까지 행사를 하냐? 물론 좋은 데 있긴 해요. 서울 혁신파크. 거기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 땅이에요 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다 해체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거기도 못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색역에서 했습니다. 수색역 광장. 약간 넓긴 한데요.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저희도 편의성을 생각하면은 장소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마포구처럼 홍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구원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쉽진 않거든요. 저희는 너무 사람이 없고 좁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희 봄봄축제가 좀 자랑스러운 거는 은평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장애인 단체들 한 10몇 개, 복지기관들도 한 복지관부터 해가지고 시설 해서 한 20개 이상의 복지기관과 단체가 함께 모여서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지금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거리 행진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저도 이제 한 2, 3년 참여를 해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예,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면 행사가 상당히 재밌는 행사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즐겁고, 그래서 저희도 동네 아동들이 많이 오고, 지금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도 수어 합창 대회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지난번 심사위원 가봤는데 너무 진지하게 아이들이 하는데 아이들 장애인 인식 개선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연계를 잘해가지고 하는 측면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꾸. 예, 두 번째로 장애인 인권영화제입니다. 2019년도부터 이게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은평구가 사실은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 영화제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왜 자랑을 하냐면요, 아마 이런 영화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마포도 어디서 영화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재작년에 백갈공원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상도 수상을 했고요. 이렇게 연기를 해서 하고 올해 이 잔소리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장애인들 자립생활 이야기인데 신사동에 있는 장애인 집에서 장애인 지원대 집을 해서 이제 일주일간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이 작품도 그 상을 받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요즘 인권 영화 하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냥 다큐멘터리나 그냥 이렇게 짧게 하는 영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직접 은평에 사는 장애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담고 싶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이거 영화제 할 때 거의 준비위원으로서 많이 했는데 영화 찍는 거 극렬히 반대했거든요. 센터에 뭐라 망합니다. 영화 찍는 게 진짜 힘듭니다. 지금도 많은 좀 그 뭐 소통의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이 영화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복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와 복지 충돌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제작비 문제예요. 그분들 영화 감독님 돈 이 정도 뭐 2천만 원 받아가시면 많다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 써가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게 큰 의미를 두고요. 뭐 영화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다, 안 좋다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행사를 저희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단체들이 어떤 복지기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점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럼 누가 이게 주체가 돼서 하냐? 여기 마포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이 살기 전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이 단체를 만드는데 한마디로 장애인 단체 연합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큰 장애인 단체들도 있고 큰 복지관이나 그리고 시설들 있잖아요. 저희는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현재 15개 아마 기관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더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김선윤 센터님 생각하는 보완점입니다. 첫 번째, 접근성 문제 해결을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구 자체가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장소를 잘 선정해야 오신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똑같습니다. 축제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 구청의 은평구 채널이라든가 다양한 홍보 매체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해서 지금 장애인 당사자들은 많이 오고 있지만 아까 제가 뭐 어린이들도 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동네 일부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평구 전체 홍보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벚꽃축제나 우리축제처럼 이렇게 함께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제공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장애 감수성 부족. 예. 이 장애 당사자 기관에서 행사 준비 장애 이해도가 높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도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를 제가 우리 센터님 적으신 거 보니까 마포하고 똑같은 점도 있더라. 예, 그래서 이거는 함께 좀 해결해야 되고 저희가 좀 바라보는 뭐 이게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한다면 장애인 우리 당사자 장애인 단체들이 IL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들을 해결은 제가 되는 건 봤거든요. 저희가 한때 그 봄봄축제 할 때 야외에서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이동식 장애인 화장실까지 만들어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또 행사를 못하고 그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좀 보기에는 좀 다양하게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는 여기는 마포구나 우리 은평구도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지를 봤을 때는 제일 나중 마무리 부분이 아마 우리 발제자가 그 발표 자료에서 나온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붙이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전히 이제 행사의 주인 주체 되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포구 장애인 축제 행사에서 나오는
문제점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곧바로 좀 다음 토론자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료집을 보니까 우리 강일수 선생님은 이 장애인 축제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할애가 안 됩니다. 7, 8분 내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나온 강일수라고 합니다. 저는 마포구에 이사 온 지 30년이 되었고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도 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들이 마포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걸 잘 알고 있어 그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해 오면서 우리 장애인들도 마포 지역에 작은 보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보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마포구청이 주관한 행사라는 것 외에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홍보 포스터를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라는 문구가 없어 장애인들이 행사의 성격을 알 수 없었고, 둘째, 홍대 레드로드라는 곳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며 먹을 장소는 물론이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찾을 수 없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마포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했던 행사는 점심도 제공됐고 기념품과 선물도 풍성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진행됐다는 것에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갔던 친구가 다소연을 하더군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갔다가 점심 식사하려고 식당을 찾아다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점심도 못 먹고 집에 왔다고 말입니다. 7천만 원 예산을 들여 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이 참석하기 어렵고 힘들다면, 그런 곳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다면 과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날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1년 중 단 하루, 장애인의 날도 장애인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면 장애인은 어떨까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날 행사에서는 장애인들이 공연을 보고 점심 식사하고 기념품 하나씩 받아갈 수 있었고 공연 보면서 울고 웃으며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주관하신 분들이 작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군요. 섭섭함을 느꼈을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누가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지, 누가 장애인을 위해서 마포를 위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보고 또 보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합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짧고 강력하고 약간 협박어린 내용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뒤에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 허만준 회장님께서도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자료를 보니까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허만준 회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옵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기능장애인협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허만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위치한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구성을 했는데요. 8개의 단체가 함께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 사단법인 한국기능장애인협회 마포 지회를 포함해서
8개 단체가 이제 모여 있는데 이 구성 단체로서는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회원들에게 어떤 면의 혜택을 주고 어떤 면을 도와주고 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면서 지내오는 중에 우리 마포구에서 해마다 축제를 여는 새우젓 축제, 여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여름에는 삼계탕 나눔 행사, 또 구정 때에는 떡국 나눔 행사를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포구 관내 장애인 전체 회원들에게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렸으면 좋은데 다 돌아가지는 못하고 한정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각 단체의 여러 좀 사업비가 연합회 사업비가 아주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총연합회는 말로만 연합회지 참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만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장애 총연합회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하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질 않고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감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마포구에 요청합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연합회에도 사업비를 좀 지급해 주어서 그렇게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느끼지 아니하고 활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앞전에 우리 강희수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한 얘기가 장애인 날 행사라고 하면은 모든 장애인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제1회, 제2회 때 참석해본 바로는 장애인들이 참석한 인원은 100명도 안 돼, 50명도 안 됩니다. 그럼 그 많은 400명, 500명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전부 비장애인들이요, 그 이웃 주민들이고, 모든 기관 직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하는 행사에 일반인들 잔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 측이나 의회 측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마포에도 장애인 회관을 건립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회관 하나 없는 우리 마포에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와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 마포 우리 총연합회에서는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탁구장에 와서 탁구 치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와서 이용을 일주일에 3일씩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장애인들은 여름이면은 마포구청 광장 느티나무 밑에 나와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하고 큰 길가에서 매연을 마셔가면서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또는 검사장 입구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빨리 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포구 장애인 회관이 필요한데 장애인 연합 회관이라고 있는 것은 복지회관에는 마포구청에도 관리하고 있는 CCTV 관리소가 2개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단체는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마포 장애인 복지관일까?
그거는 아니죠. 차라리 저는 구청장님한테 한번 면담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지회관에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떼고 마포구청 제2별관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요청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이 날씨가 추워도 갈 데 없고 더워도 갈 데 없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피는 마포구청인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담선할 수 있는 우리 장애인 회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장애인들이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마포구청에 외쳐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포 우리 장애인 회관은 그저 옛날 박웅섭 부총장님이 계실 때에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못 짓고 앞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 회관으로 하겠노라고 지어놓고 결국에는 복지관이 입주를 했고 또 복지관이 입주했다 이사가면서 우리 장애인 단체에 회관으로 주겠다 해놓고 CCTV 관리소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뿐인 장애인 회관 건립 이거는 마포구청이 우리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CCTV 이 관리를 빨리 다른 데로 옮기고 그곳에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담소도 하고 쉴 수 있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포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우리 다른 부들과 같은 장애인 회관 짓는데 총벌기에서 우리가 사수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장님께는 우리 회관을 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진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포구 장애인 축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보다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으면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이 제기하신 문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차혜영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자께서는 축제 현장의 프로그램이나 또 편의시설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축제 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축제 현장의 스태프들의 장애 감수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박정엽 지원주택 국장님은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주셨고 또 같은 문제점을 공유를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강익수 선생님은 장애인이 주인공이 아닌 장애인 축제의 문제, 또 행사장 거리의 편의시설 부족, 장애인 단체가 주관했던 그 이전의 축제와 비교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만준 회장님은 장애인 단체가 주도하는 장애인 축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축제가 쿨쿨이 장애인 단체 운영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될 것과 마지막으로 좀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났습니다만 어찌 보면 장애인이 주도한다는 관점에서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마포구 장애인 회관에 원래 약속했던 부분 또 그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한 45분 정도까지 시간을 좀 드리면 될까요? 의견을 주셔서 사실 이제 증액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을 하면서 이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 부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이 직접 주관을 하고
이제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모니터링 했던 부분들을 봤더니 더 좀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조금 더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있었던 부분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2025년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예산적으로는 제가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더 해보겠습니다라 얘기하기는 조금 개인 의원으로서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년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모니터링단을 신규로 조성하겠다. 무장애 도시 관련 모니터링단을 조성하겠다. 그럼 저는 단순히 축제가 그냥 진행되는 부분, 축제 1회에 어쨌든 축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가 무장애 도시를 어떻게 그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정말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특히 장애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셔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을 실제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당사자분들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모니터링 한 것도 전 엄청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자료는 이제 몇 분을 더 챙겼는데 저희 복지도시 위원님들 못 오신 분들은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정례회가 이제 다음 주면 열리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들은 그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축제 관련해서도 저도 갔는데 제가 이제 이 축제가 비가 온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인가 3회 정도 연기가 됐어요. 그 제가 실외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홍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누구나 이 홍대를 와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AAC를 저녁에다가 관광 관련해서는 깔아야 된다. 그리고 휠체어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 도로를 다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드려서 그 부분 관광 관련해서도 외국인들한테 좋은 것이 또 장애인분들한테도 좋다 관련해서 관광 관련해서도 여러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AAC를 확대하는 홍대까지 확대하는 것도 있었고 누구나 가게라고 해서 장애인분들도 누구나 다 들어가면서 편하게. 근데 이제 홍대라고 하는 것이 경사로가 있는 그 가게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계단이 너무 많은 곳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막 건축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공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 경사로 설치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대 도로 정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진행됐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장실이 사실 역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관광 안내소 인근에 화장실들을 또 만들었지만 사실 휠체어가 진입하기 굉장히 약소한 곳이에요. 그래서 진입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휠체어까지 진입이 되는 화장실로 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놓쳤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가 오는 날 그 메인 행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친구 중에 뇌변경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어디 갔어? 왜 안 왔어? 하니까 비가 와서 바로 거의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스 같은 경우도 거의 즐기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축제가 여기서도 있었지만 장애를 어떤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방식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당사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했지 실제로 어떤 것들을 배우시고 즐기고 싶으시지라고 하는 욕구가 반영된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건 저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예산이 어디에 지금 태워져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은평 사례를 저희 너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이제 축제기획단을 꾸리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주최 주관을 저희 마포구청에서 우선 진행을 해서 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긴 하지만 사실 방금 얘기했던 축제 기획단으로 꾸려지면 이 의사를 계속 반영해서 우리 홍보 같은 경우도 각 장애인 단체나 혹은 장애인 기관 등에다가 거기에 있는 멤버십에 있으신 분들한테 문자로 혹은 전화로 다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현수막을 붙이면 거진 다 보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구청의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현수막까지 달아서 홍보를 했는데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미세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문자뿐만 아니라 거의 저는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래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센터도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는 것도 다 통신비 용이잖아요. 각 센터에 가는 것도. 그러면 이것이 지원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논의들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마포구에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다양한 축제들을 정말 다양성 있게 주민들이 즐기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 축제라던가 아니면 뭐 청소년 축제라던가 어떤 특정 대상의 축제들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데 당사자 의견들이 정말 잘 반영되면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제일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데 그 날을 내가 알지 못했어. 참여를 못한다던가 갔는데 즐겁지 않다던가 라고 하는 기분을 느끼고 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제가 저희 위원회에 지금 오지 않으신 저희 복지조시 위원장님도 아까 오셨다가 제가 가셨잖아요. 제가 함께 오자고 해서 이제 모시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복지조시 위원님들한테 장애인 축제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당사자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 마포구청 담당 주무관님이 부서 담당 주무관님들이랑은 제가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이 상황 안에서는 은평의 사례를 또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분들이랑 함께 이 축제들을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했어요. 홍대는 쉽지 않다. 정말 축제를 즐기기 쉬운 공간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무대가 엄청 이렇게 단상이 높은 무대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지금 이제 저희 홍대에 또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라고 하는 센터도 지금 창작소도 있는데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또 버블택이라고 막 춤을 그냥 즐기는 춤추는 걸 즐기는 클럽 같은 데 잘 못 가니까 엄청 큰 대규모의 실내 공연장 같은 걸 대관해서 거기서 이제 춤을 추는 걸 활동을 하는 그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부대 프로그램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훨씬 저희 뭐 상상마당 같은 데도 되게 엘리베이터까지도 가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 턱 같은 게 충분히 무턱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또 연계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꼭 홍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깝게 근교에서 저희 하늘공원 이쪽에서 마라톤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늘 알고 있고 어디가 제일 좋은 공간인지 같이 확인을 해서 꼭 홍대가 아니더라도 제 지역구역으로서 장애인 축제가 홍대에 열리는 거 너무 좋죠. 비장애인,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면 너무 좋지만 사실 저희 지역은 다중밀집 지역으로서 지금 비장애인도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안전에 엄청 가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장애인, 장애인 함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안전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꼭 홍대라고 하는 곳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도 함께 하면서 실제로 더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찾고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몰라도 못 갔다 그리고 갔는데 사실상 즐길 게 없더라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도록 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거는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장애인 복지타운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올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하는 과정 안에서 지금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거 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카페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도 활동할 수 있는, 그 누구나 좀 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잠깐 있다가 머물고 가기도 하는 그런 좋은 곳, 막 조명도 밝고 되게 좋게 가고 싶은, 저희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고 싶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복지도시 위원님들도 장애인 타운이 생겨야 되는 건 좀 공감하고 계시는데 되게 여러 가지로 또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건 조금 바로 제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 구청장님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희도 다 지금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센터가 단순히 이렇게 뭐 층에 2층은 무엇이고 2층은 무엇이고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곳까지 돼야 된다는 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것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하셨던 오옥자 의원님이 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한 김에, 그리고 고병준 의원님도 복지도시 위원이세요. 저희 3명 다 복지도시 위원들이 지금 수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명이면 거의 다수거든요. 복지도시 위원들 안에서. 그래서 제가 상 받았으면 할 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저희가 내년에, 특히 내년에는 진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특히 과장님, 네. 장애인날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이 계시니까 좀 기조 말씀을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의원님이 옆에 계시니까 더군다나 또 복지분과위원님이시고 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장애인날 행사할 때에는 우리 예산이 2,5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장소는 월드컵 컨벤션홀 1층에서 인원은 최소한도 600명에서 700명 가까이 이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사람을 보라 축제에는 예산이 7천만 원 들어갔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2,500만 원 갖고 행사한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불쾌감을 느끼고 소외감 느끼고 이건 일반인들을 위한 행사였지 우리 장애인 행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는 요 비교를 좀 의원님이 해주셔서 좀 충분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또 회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장애인회관 문제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우리 의회 의사록을 보면 회의록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장애에게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또 바람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의원님도 깊이 인식하고 계셔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거라고 좀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뭐 당사자 모니터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나 축제 기획단의 장애인 단체가 초창기부터 좀 참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지금까지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말씀 들어보시는데 혹시 참석하신 분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거나 또 발제자나 토론자분에게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2분 정도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의견인지 질문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라면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저기 마포구청 유튜브를 보니까 장애인
축제한 전날, 그러니까 장애인 축제하면서 전날 무슨 행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무슨 저기 외국인 노래자랑인가 아마 그게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장애인 축제를 빼야지. 장애인 축제 편만을 붙여놓고 장애인 그런 걸 내가 유튜브에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왜 장애인 날에 무슨 외국인 상대로 노래자랑을 할까? 그러면 장애인 상대로 장애인 노래자랑을 해야지. 그게 맞지 않나요? 아마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게 지금 장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 예산을 마포구청에서 주관해서 마포구청에서 왜 하는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있으면 장애인 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니네가 행사를 이렇게 치러라 한 게 정상 아닌가요? 왜 마포구청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장애인 단체에서 했는데 이번 구청장 들어와서는 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러나요?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장애인 단체에서 주관해서 장애인 단체가 행사를 치러요. 근데 이번 내가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왔지만 거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장애인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 이번 구청장 나도 뽑았지만은 이분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구청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나 운동 할 수 있는 곳도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어요. 휘체장애인들은. 그건 하나하나 많은 얘기. 일반인들은 갈 수 있지만 우리는 못 가요. 누구나 운동자서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늘 말듯이 장애인 회관이 있으면은 누구나 갈 수가 있지만 장애인 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세금만 내가면 다른 곳에 만들 의향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자기들이 주최하고 자기들은 비장애이니까 아무나 니들 와서 참석해라. 그건 아니잖아 지금요. 장애인이 참석해서 장애인이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지. 거기 너무 가기 싫어. 홍보를 했잖아요. 홍보는 말로 이어지는 홍보가 제일 좋은 홍보예요. 프랑카드 100장 갖다 붙여봐봐요. 관심 없으면 안 봐요. 한 번 가서 뒤인 사람은 절대 안 가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으면은 말을 안 해도 너무 좋았다. 홍보해서 갈 수가 있는 거지. 프랑카드 몇백만 몇천만 들여서 만들어놔봐요.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는 지금 여기 왜 써있지만 여기 전국 행복지수 1위라고 돼 있어요. 누가 1위라고 그래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잖아 지금요. 행복지수 1위 마포가 지금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장애인 행사 제대로 못하는 이런 마포구가 어떻게 행복지수 1위가 나오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난 솔직히 이거 묻고 싶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은 좀 공간지 장애인 체육회 따로 있지, 뭐 따로 있지, 사무실 따로 있지. 하다못해 여기 내가 여기 탁구 1.3일 치는데요. 곰팡이 냄새가 팔팔 나요. 내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어요. 한번 직접 와서 탁구를 한번 쳐보시라고 했어요. 그런 곳에 탁구 치라고 그러면은 이거 장애인들 와서 빨리 죽으라. 그 곰팡이를 맡아가면서 운동해라.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참아야 돼요. 전 솔직히 좀 그래 좀. 그러니까 당사자들 직접 와가지고 시설을 정비를 해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고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예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부 관계자들이 없다고 해서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마포구의 모든 행정에 대한 예산이 됐든 사업의 내용은 사실 마포구 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의정이 의회정치의 준말이잖아요. 의회정치. 마포구 의회가 어찌 보면은 모든 마포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어찌 보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충분히 좋은 의견 주신 거 잘 반영을 해서 내부에서 논의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더 있으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주최하고 계신 자립생활센터 소장님께서. 네. 지금 열받아 하시죠. 웅성스러운데요. 일단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대해서 좀 얘기하면 지금 그곳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지시장에 가서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그곳에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회관을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서 바둑이나 장기 두는 것도 좋죠. 그런 장애인 회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장애인 회관이라고 지금 그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간판 붙어 있는 그곳을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CCTV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3개 단체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 당사자의 음성 목소리를 가지고 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마포구에서 잘 안 보여요. 뭐냐면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저 마포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점자도서관은 그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비장애인들과 이렇게 비장애인들도 이 책이 뭐지? 그럼 관심을 둘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저렇게 떼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홍대에서 하는 그 행사에 허만준 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애인의 기념 행사 그 타이틀을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자기네들도 그걸 넣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그냥 사람을 보라. 사람은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넣지 않은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야말로 장애인이 주인공 되는 그런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 쪽에서 많이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장의 역할을 다 뺏어가셔가지고 다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 즐겁지가 않다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위한 축제는 아니지만 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마포구 수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서 장애가 있는 나는 즐겁지 않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즐겁지 않으면 즐겁지 않은 방식은 다양할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줄기는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참여를 요청하는 배려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됐든 아니면 마포구청의 일반적인 행사가 됐든 모든 행사 중에 장애인이 장애 관련된 일은 장애인 직접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줄 수 있는 채널을 아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실질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모니터링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오늘 토론은 관통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영 의원님이 계시고 또 이 사안을 주로 다루는 상임위에서 계시는 만큼 오늘 우리가 넋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또 우리 마포구청이나 마포구 의회에서 오늘 나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정책 관련 의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발전과 의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마포구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